여러분, 벌써 이 법회가 2년째입니다. 2년 지났어요. 나 깜짝 놀랐네. 워낙 사는 게 단순하니까 얼마 동안 오래 했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분 전화로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정해진 날 맨날 했는데 어느 날 수행 엄청 잘하는 이야기 하시길래 아이고 보살님 또 저랑 그래도 인터뷰를 한 6개월 하니까 수행 잘하시네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입니다. 6개월 한 것 같아요. 꼭 6개월. 근데 그분은 3년째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감이 안 생겨요. 근데 여기 이제 대관료 있으니까 보니까 벌써 우리가 2년이 지났어요. 1년 됐나 싶은데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수행 열심히 하셨죠. 그리고 2년 동안 매 법회 오면 듣는 것, 일요일에 하는 영상 법회도 대충 참석하시니까 영상 법회도 맨날 듣는 말, 그게 기초수행 법문입니다. 기초수행 법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좀 머리가 멍해지겠지만 처음에는 아마도 머리가 또렷또렷 할 거예요. 맨 처음 듣는 말이 뭔가 하면 모든 느낌은 느낌이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하면 느낌이 만들어낸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먹는 느낌, 손의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슬픈 느낌, 어떤 느낌이 되었든 어때요 여러분? 자유로워졌어요.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가 새소리든 바람소리든 장조소리든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해하면 소리가 만들어낸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거 맨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구라예요? 진짜예요? 예, 이 말이 진짜입니다. 그죠? 이 말이 진짜예요. 근데 이거 돼요? 아, 가끔 됩니까? 이거 되는 것, 이게 지혜죠. 지혜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게 지혜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기초수행 공부하면서 설명하죠. 내가 손의 느낌 알 때 아는 게 느낌인가 손인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 느낌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만약 괴롭다면 뭐 때문에 괴로운가? 우리가 괴롭다면 손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집안에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사소리다? 누가 크랙션 울린다?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분명히 소리를 나는데 괴로운 건 크랙션 울리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게 소리다라고 안다면은 괴롭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이에요. 서술적인 설명 분명하죠. 1-1은 2다. 왜? 나무 젓가락 하나 하고 또 하나 갖고 2개잖아. 논리적인 서술적인 설명이요. 진실에 대한 논리적인 서술적인 설명이죠. 지혜에 대해서도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술적으로 이 지혜는 왜 참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혜는 왜 참인가? 들어보면 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이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어제 어떤 내가 모욕을 당했지 하면서 막 앉아서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 나는 지금 생각하잖아. 지금 내가 모욕받는 거야? 지금 나는 생각하는데 왜 꼭 내가 지금 모욕받듯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면서 몸에서 열이 펄펄 나지? 화될 필요가 없어요. 난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 탁 젖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요. 아무 부담 없이. 그런데 왜 그렇게 화내고 열받으면서 괴로울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이요. 왜? 차갑다 뜨겁다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 맞나요? 예, 차갑다 뜨겁다 똑같습니다. 우물물 길러서 여름에 손 넣으면 차갑고요. 똑같은 온도에 우물물 길러서 겨울에 손 넣으면 뜨거워요. 뜨겁다 차갑다 뭐가 달라요? 다 느낌이죠.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죠. 내가 듣는 건 소리죠. 아는 게 소리밖에 없는데 상상해서 그 소리를 일으킨 클락션 울리는 운전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소리죠. 운전사에서 화낼 필요가 없죠. 여러분 소리에 대해서 내는 많은 화들 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죠. 생각. 누구 생각하면 또 화나고 저 생각하면 화나고 과거의 어떤 기억 떠올리면 막 모멸감이 생겨나고 미래 어떤 생각하면 막 많이 불안해지고 왜 그러지? 난 지금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어.
안락하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 사유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해돼요? 왜 이해 안 되죠? 1 더하기 1이 이만큼 확실해 보이는데요. 1 더하기 1이 이만큼 확실한데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말만 하지. 물론 가끔 되죠. 그러면 가끔 되는 때와 안 되는 때가 뭐가 다르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옛날에 철학하는 사람들, 저도 철학은 하도 몰라요. 근데 그분 이렇게 인상 팍 쓰면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소리가 소린가? 소리뿐인데 왜 내가 화내지? 내가 아는 건 확실히 소리인데 왜 크락션을 올리는 사람 때문에 화낼까? 막 생각해요. 막 생각해서 결론 날까요? 여기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로서 그 사유의 정의가 자기 몸에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실현될까요? 실현돼야 아는 거죠. 정말 실현돼야 아는 거죠. 이렇게 머리 싸매고 내가 지금 아는 건 생각인데 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화나고 과거 생각 때문에 열받고 미래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는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고뇌하면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생각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구나 라고 결론 지어서 그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까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철학자들 우리보다 머리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사유 틀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조금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럼 도대체 지혜가 뭐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우리가 통찰이라고 부른 것. 이 통찰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통찰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죠. 통찰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해요. 마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조건 되니까 통찰의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조건 되니까 통찰의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이 조건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요. 무식한 반복이에요. 이 조건은 무식한 반복입니다. 왜 무식하게 반복해야 되는가? 이 조건이 내가 없을 때만 만들어져요. 또 아이러니죠. 마음이 이해하는 이 조건이 나라고 하는 것, 에고라고 하는 것, 에고가 제로일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유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온통 에고로 하는 거죠. 사유는 온통 에고로 하는 거예요. 근데 통찰을 하는 것,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건 내가 없을 때, 나라고 하는 게 제로일 때 마음에 생겨나요. 나라고 하는 게 제로인 게 사실 조건이에요. 내가 제로인 게 통찰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무식하게 해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조건이 만들어져요. 왜? 하는 게 정말 익숙해지니까. 보는 걸 계속 알아가요. 저거 보면서 본다 알고, 이거 보면서 본다 알고, 저거 보면서 본다 알고요. 요거 보면서 본다 알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 볼까요?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번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보면서 본다는 걸 알아가요. 어떨 때는 내가 의식하면서 알겠죠. 많은 경우 내가 의식하면서 알지도 몰라요. 수행한다, 알아침 한다 그러면 의식하면서 알아침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의식하겠어요? 어떨 때는 의식하지 않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앞에 10번 했기 때문에 11번째는 그냥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조건 따라서 알아차림이 저절로 있는 상태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상태의 마음이 생겨요. 이걸 우리는 법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죠. 법이 수행한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다. 이건 우리 사회의 표현이에요. 우리 사회들은 이 상태를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오륙의 균형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꾸 해나가다 보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많은 경우 내가 개입하고
내가 수행하지만 내가 수행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좀 힘이 생기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하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수술해요. 마음이 수술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잠깐 생깁니다. 물론 이걸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또 자기가 돌아와서 내가 생기고 내가 생겨서 나의 에너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또 수행해 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뭐구나 라는 이해가 살짝 생겨요. 내가 없는 순간.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쇼민 수행에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다. 비책이 있다. 뭐냐? 그게 알아차림의 이어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많은 경우 내가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특권 같은데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내가 한다는 건 뭔가? 여러분이 뭘 알려 그래요? 여러분이 뭘 알려 그러면 뭘 알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뭘 알려 그러면요. 관념을 알려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려 그러면요. 저 보이는 걸 보려 그래요. 뭘 들으려 그러면 뭐가 잡히는 소리, 자동차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잡히는 소리를 알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알려 그래 라고 하면요. 지금 있는 생각의 내용, 이걸 알려 그래요. 근데 알려 하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알려 하지 않는 상태인데 뭘 알아요? 왜? 가속도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뭘 알까요?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 뭔가 알아진 게 있어요. 그때 알아진 건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부르죠. 성질이라고 불러요. 있는 것이라고 불러요. 관념 아닌 것. 왜? 관념을 향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관념을 향한 마음, 그건 내가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철학자들은 아마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봐야 관념 갖고 언어 갖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것 보고 본다 알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본다는 생각이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보겠어요? 모양, 색깔, 위치를 안 봐요. 뭔가 있다고 그냥 감지하는 거죠. 또 해나가다가 알려고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알려는 마음 없이 알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관념 아닌 무엇을 알겠죠. 그러니까 봄을 알아가다 보면 계속 알아가다 보면 점점 이해가 깊어지고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문이다, 창문이다, 크다, 작다 이런 관념들이 점점 약해져가고 더 두드러진 것은 보인다, 본다, 있다 이런 성질과 작용이 점점 두드러져가죠. 왜? 점점 마음의 조건이 거기에 맞춰져 갈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이 통찰지, 이게 우리가 기초수행법을 하면서 말했던 거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한다. 소리를 단지 소리로 이해한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서 사유해서 결론 낸다 해도 그게 결론이 안 나요. 결론 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결론 안 나요. 왜? 다 관념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다 관념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내 노력으로 수행할 때 많은 경우 나는 관념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근데 내 노력이 없으면 수행할 때 그게 내가 없는 거죠. 그게 오력의 균형이 맞는 거죠. 그게 법이 수행하는 거죠. 그게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그게 수행의 가속도죠. 내가 수행 안 해요. 수행이 돼요. 수행이 되면은 관념으로 마음이 안 향하죠. 관념은 내 의지로만 향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졌을 때 내게 알아진 대상, 그게 관념이죠. 근데 내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무식한 반복이죠. 무식한 반복. 느낌 알아가고 이 느낌 알아가고 저 느낌 알아가고 저 느낌 알아가고 저 느낌 알아가다 보면
내가 의지로 수행할 때는 이게 엉덩이 느낌이고, 이게 손의 느낌이고, 이게 팔의 느낌이고, 이게 아픈 느낌이고, 이게 괴로운 느낌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속도가 있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느낌을 알려는 의지가 없이 알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전거가 나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거죠. 알아차림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아차림 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알아차림 상태가 있어요. 그때 나는 뭘 알려는 마음이 없어요. 뭘 알려는 마음, 거기다 관념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때 뭘 하는가? 그때는 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 실제하는 법, 되게 진짜 있는 것,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에서 말했던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마음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런 이해를 내가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한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자기에게 생긴 이해를 돌이켜봐도 내가 이해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느낌으로. 이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합니다. 왜? 이건 진짜에 대한 이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건 법에 대한 이해니까. 내 진실한 모습에 대한 이해니까. 그리고 이 이해는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이해. 좀 말의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근본을 조금 바꾸나요. 그 이해의 크기만큼이죠. 물론. 그래서 이해는 논리가 아닙니다. 기초생 법문에서 그 이해를 나름 어설픈 논리를 갖고 왜 그게 이해인지를 풀어서 설명하지만 다 별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냥 처음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동의하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제 여러분의 이해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전해질 수 있겠어요? 남한테 어떻게 이걸 얻겠어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설명 들어서 나도 이해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이해를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오직 여러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생기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만만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수행적 노력이죠. 사회도께서 인터뷰하실 때 오래 수행한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도 지혜가 생겨봤겠지만, 이런 말 하거든요. 너희들도 다 한 번씩 지혜가 생겨봤겠지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지혜가 생겨보셨죠? 지혜라고 해서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를 정말 크게 생각해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지혜가 자기에게 항상까지는 아니겠죠. 자기에게 쉽게 있는 걸로 이해해요. 지혜는 사실 여러분에게 쉽게 있어요. 물론 지혜에 대한 체험을 자주 하면 할수록 점점 지혜에 예민해져서 작은 지혜가 있더라도 그 지혜 있음이 여러분에게 알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를 크게만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지혜를 지혜로 알지 못하죠. 하여튼 지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대단히 뛰어난 아주 명석한 유명한 강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적 가능성을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내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의 가능성, 마음이 내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조금 진지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조금 진지하게.